예, 미국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3% 오르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90원대를 넘기면서 또다시 연고점을 경신하는 등 국내 파장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김광석 한양대학교 경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주에서 오늘도 이제 저희가 뭐 환율 얘기도 해야 될 거고 경제 위기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네. 어제 미국에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가 됐는데요. 어쨌든 상승세는 두 달 연속 둔화가 됐는데 네. 이게 시장 전망치보다는 높았나 봐요. 네. 파장이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총평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요. 시장은 계속 착각하고 있구나. 제롬 파월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주요 금융기관들의 기대치를 자꾸 믿는 거예요. 금융기관들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계속 제시했는데 그게 시장의 기대치죠. 시장은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8.0%를 언더로 찍겠다. 물가 고점 찍고 떨어지는구나. 그럼 다른 말로 이 물가가 안정화되는구나라고 시장이 자꾸 기대하면서 주식 담는 모습인 거죠. 그러다가 착각을 다시 합니다. CPI가 발표되니까 착각이었구나. 확인하는 거야. 착각과 확인의 연속인 거예요. 확인을 했는데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높고요.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도저히 미국 물가가 당장 잡힐 기색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 인상 속도가 더 격해지겠구나 하면서 지금 시장에 여러 가지 면면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주가 하락이라든가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게 착각인 것인지 과연 아니면 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 바라보고 싶지 않은 것인지 단순히 희망 고문인 것인지 이런 것들도 잘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제가 앞에 첫 마디가 파월의 마음을 읽어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사람은 FOMC 파월이죠. 근데 기준금리를 결정하지 않는 이제 투자자죠. 기관 투자자, 금융기관들은 계속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을 전망하고 그걸 언론에 유포해요. 기대치가 이렇다, 8.0이다, 7.9, 7.8을 찍을 수도 있다라는 시장을 자꾸 호도합니다. 그럼 시장들은 자꾸 그것을 이해하고 물가 안정화되겠네라고 오해를 자꾸 불러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음모론 쪽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금융기관 입장에서 계속 안정화, 물가 안정화 이걸 주장해야만 또 그것을 매수하러 움직이고 금융기관들은 그걸 오히려 팔고 나가고 그런 걸 오히려 음모론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도 있는데 여러분은 부디 이 물가와 금리와의 관계를 해석할 때 파월의 마음을 읽어야 되지 금융기관의 마음을 읽어서는 안 된다.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죠. 늘 최악의 상황을 좀 바라보고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뭔가 희망 고문성의 그런 어떤 보도들을 보면서 나아지겠지. 그러니까 바라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면 안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정확하십니다.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일희일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요.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22년 하반기에 이 국면 자체가 계속 고물가가 지속되고 그리고 잭슨홀 미팅에서 뭐라고 했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 goal, 2%라는 목표 물가를 이룰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8.0, 7.9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2%라는 물가 목표치를 이룰 때까지 강력하게 금리 인상 단행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여러 가지 흔들리는 메시지를 전달하더라도 그것에 따라서 일희일비 할 것 없이 22년 하반기는 금리 인상기구나. 이 고물가를 잡기 위한 행보를 계속하겠구나. 주식시장은 계속 하향 안정화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음 편하지 않을까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어쨌든 6월 9.1%에서 7월 8.5%로 내려온 이후에 이번 8.3이었으니까 물론 기대한 것보단 덜 내려왔지만 내려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미국 증시 2년 만에 진짜 크게 급락했고 오늘 뭐 한국 증시도 시작할 땐 정말 이게 뭔가 싶을 만큼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더 오르지 않았잖아요. 근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와 실제 기준금리 인상폭 간의 괴리가 있는 거죠. 오해인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는 8.0% 언더를 기록할 거야. 다른 말로 기준금리 인상폭을 빅스텝만 해도 되겠다. 이게 시장이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아니구나. 어쩌면 자이언트를 넘어서 그 이상으로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들이 시장의 오해를 다시 불식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재확인하면서 아닌가 보다 하면서
이게 시장에 반영되는 모습인 거죠. 다우존스가 꺼지고 강달러가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렇다면은 어쨌든 증시 여파, 우리 증시 여파는 뭐 명확 관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상황이라는 것이. 그렇죠? 네, 저도 거의 실시간으로 제 채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어제 밤 9시 35분에 발표가 됐습니다. 한국 시간 그렇죠. 기준으로. 발표되자마자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됩니까? 아, 시장의 기대치보다 그거보다도 물가가 높구나. 그러면 그만큼 금리 인상 행보 가겠구나. 갈 수밖에 그러면 없겠구나. 당연히 미국 주식시장 무너지고 강달러 기조 더 나오고 한국 주식도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라도 그렇고요. 장기적으로도 보면 이게 쉽게 물가 상승세가 2%라는 목표치까지 엄청난 여정이 남아 있구나. 그만큼 금리 인상하는 그 기간이 여전히 23년 중반까지는 유지되겠구나. 그동안에는 계속 이런 불안과 확인, 오해와 또 확인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국면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예. 어쨌든 파월 의장이 그 자이언트 스텝 그것도 그렇고 저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했던 강경한 발언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많이 안 빠질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어쨌든 뭐 이게 만약 오늘 8.0이 이하로 나왔다면 언더로 네. 나왔다면은 네.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명분이 좀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어쨌든 그 이런 8.3의 결과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을 넘어서 울트라 스텝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어쩌면 그거를 암시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요. 상대적으로 이 물가를 추계하는 방법 보시면 자 어제 날짜로 발표된 미국 CPI는 9월 물가가 아닙니다. 8월 물가 상승률이에요. 예. 원래 한 달 물가를 그 다음 달의 통계로 성적표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는 매월 첫 번째 화요일이나 2일 정도에 발표가 돼요. 2일. 그러니까 이틀 있다 그 통계치가 발표가 돼요. 근데 미국 경제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같은 그 주가 몇 개가 있으니까 역시 통계를 추계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대략 한 14일 정도, 2주 정도 텀을 두고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추계되는 통계나 선행 지표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국제 유가 추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보면 대략적인 물가 상승세를 가늠할 수 있겠죠. 연준은.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늠해 보니까 당장 물가가 잡히지 않겠구나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그때 제 잭슨홀 미팅에서 했던 그 표현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번의 데이터만 가지고 무슨 말이냐 6월 물가 상승률이 고점이죠 9.1 그리고 8.5%로 떨어졌어요 7월 그리고 8월 물가가 그거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근데 잭슨홀 미팅 때 이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한 번 떨어졌잖아요 그 한 번의 데이터만 가지고 안도하지 말라 그럼 이 말을 좀 해석해 본다면 그럼 반대로 두 번의 데이터만 가지고 안도하면 된다는 표현일까요? 당분간 안도하지 말라는 뜻이죠. 2%라는 목표 물가를 이룰 때까지는 안도하지 말라라는 표현인데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이 앞장서서 시장한테 계속 혼선을 주는 거죠. 물가 잡힐 거다. 그러니까 그것을 더 믿는 거죠. 파월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금융기관의 말을 따르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오해와 확인이 반복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점은 그렇다면 좀 찍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네, 9.1이? 저도 정점을 찍었다는 말에는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동의하세요? 예, 정점을 찍은 것은 거의 확실화됩니다. 왜냐하면 6월 물가가 정점이었죠. 9.1%. 우리나라도 지난달 물가 6.3%가 네. 정점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변수가 원자재 가격인데 그렇죠. 그게 전반적으로 안정화됐어요. 그래서 시간적 격차를 두고 반영되는데 시간적 격차를 두고 반영되는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것들이 반영되는 과정에서도 9.1 밑으로 계속 기록하고 있으니까 정점을 찍은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예.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누차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가격과 전년 동월의 가격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이 올해 7월, 8월 물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년 비교 대상인 2021년 7월, 8월의 가격이 더 중요해요. 근데 이미 7월부터 고물가가 야기됐었어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오른 물가에서 그만큼의 폭을 유지하기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물가일 때와 비교하면 고물가가 나타나기가 쉬운데 예.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6월이 고점이었겠구나. 고점 정점을 찍고 그래도 하향 안정화되는구나.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낮은 물가가 아니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9.1이나 8.5 요 정도 물가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떨어진 것뿐이지 이런 비교 대상이 아닌 역사적으로 비교해 보면 여전히 41년 만에 최고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자이언트든 울트라든 금리를 크게 올리게 되면 네.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네.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무조건적으로 또 그걸 또 안 올리자니 네. 또 차이 때문에 좀 그렇고 네. 올리자니 경기 침체가 우려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고민 많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할까요? 네, 저도 이제 한 댓글을 보니까 우리 제 구독자가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혹시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 인상 강하게 못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네. 자 말씀드려 보면 미국만큼 금리 인상 폭을 유지해야 될 이유도 100가지가 될 것이고 아니면 그거 포기하고 낮은 금리 인상 속도를 유지해야 되는 그 이유도 100가지가 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가계부채인 것뿐이죠.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주된 이유를 2가지만 꼽아라 그러면 여전히 물가와 경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은 2가지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해야 될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 강하게 하다 보면 또 강달러를 막기 위해서 강하게 하다 보면 그만큼 경기라는 토끼와 멀어져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역시 우려되니까 나름의 연착륙을 유지하면서 물가 잡는 행보를 가져가자 하는 액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고점을 갱신해 나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달러 인덱스로 봤을 때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절하된 게 아닙니다. 달러 가치가 강해지는 거예요. 센 것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강달러인 것이고 맞아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절하폭이 낮아요. 그런 면에서 이 강달러 잡겠다고 또 금리 인상 행위를 계속 유지하기는 또 어렵다는 것이죠. 예.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어쨌든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역전을 용인하는 것이 여러 가지 다른 부정적 요인을 감내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원달러 환율 저희가 1,400원 가느냐 마느냐 했었는데 오늘 1,390원까지 넘어서 네. 1,400원은 정말 또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이 보이는데 네. 이렇게 달러 강세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내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랄까요? 어떤 게 최선일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스무딩 오퍼레이션이죠. 미세 조정으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제가 여기 출연하기 직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이 방송이 됐었는데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이든 입장에서 강달러를 원할까, 약달러를 원할까?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물가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강달러가 유리하죠. 그러니까요. 수입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그럼 미국 입장에서 강달러를 원하는데 우리가 미세 조정하고 구두 개입하고 이것이 과연 먹힐까?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강달러 기조가 상당 기간 적어도 선거 직전까지는 정치적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다고 판단한다면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그런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어떤 비축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원자재 수입이라든가 이런 수입처를 더 다변화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수급 여건을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방면의 다른 차선책, 그러니까 강달러 속에 나오는 어떤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키는 전략을 취해야지 강달러 자체를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전략은 좀 적합한 방식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은의 고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읽기 김광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